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강국인 대한민국.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대부분 해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고품질의 ACF 소재는 아직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고 글로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기업. 기술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기술의 신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기업. 기술연구소에서 난창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전자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중이다. 다양한 고분자와 도전성 입자를 배합하는 기술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분말들을 계속 혼합하며 밀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얼핏 보면 반죽 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물질이 전자제품에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일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의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태블릿 PC를 분해놓은 회로입니다. 여기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 제품이 들어갑니다. 복잡한 부품들과 회로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표시해놨는데, 이런 정기적 접속 부분에 저희 소재가 사용되게 됩니다. 작은 부품과 회로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태블릿 PC 내부. 이 부품과 회로가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접착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붓기만 하면 되는 일반 접착제와는 달리 연결용 접착제는 전기가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소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0.2mm 이하의 미세한 회로와 부품을 연결할 때 사용되어지는 소재가 바로 ACF입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ACF. 우리말로는 이방성 도전 접착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ACF인데요. ACF는 보시다시피 얇고 좁은 필름을 감아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테이프 전체적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소재인데요.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이 테이프에 접착력을 주어 회로와 부품을 붙이게 되면 꼭 전기가 흘러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을 얇게 붙일 수 있어서 전자제품의 부피를 아주 얇게 줄일 수 있는 매우 장점이 많은 소재입니다. 점점 얇고 가벼워지고 있는 전자제품들. ACF는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기계 내부 공간에 부품과 회로 등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현재 생산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소재다. 정교한 IT 제품이나 디스플레이 모듈 공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평판 TV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소재인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ACF의 고성능 제품들은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자제품 판매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기본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ACF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 차질 등의 문제가 쉽게 발생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소재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기업은 전자제품 필수 소재인 ACF 국산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 향상까지 이루어냈다. 과연 기존 ACF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걸까? ACF는 주로 회로와 회로 사이 연결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 열과 압력을 줌으로써 접착하는 방식이다. 기존 ACF의 경우 전극과 전극 사이에 도전 볼들이 끼어 있고, 이를 통해 전기가 흐르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제품은 열과 압력을 받는 순간 미세한 도전 분말들이 녹아 스스로 접속되어야 할 회로의 끝단 전극 사이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회로들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 넓은 부분에 전기를 흘려야 하는 기존 ACF에 비해 기업의 제품은 필요한 부분에만 전기가 흘러 전기 저항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도로에 차가 많은데 인터체인지가 좁으면 트래픽 잼이 생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5G 시대가 됐는데 기존의 ACF 소재를 쓰게 되면 그분의 저항이 높아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속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저항이 매우 낮기 때문에 5G 시대, 더 나아가 6G 시대가 돼도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속 소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착 과정에서의 공정 불량률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 기업 제품의 장점 중 하나. 기존의 ACF 제품은 회로와 회로 사이에 놓고 아주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강한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 부드러운 회로라든가 깨지기 쉬운 회로들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아주 낮은 압력에서 열만 주면 입자들이 전극 위로 이동해서 붙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면 기존보다 10분의 1 낮은 압력만으로 접착이 가능해 공정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혁신적인 소재.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의 ACF 소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보시다시피 저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금속 분말과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 수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기타 첨가제들이 들어가고요. 전기가 통하는 금속 분말과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고분자 수지. 이 두 가지 재료가 적정 비율로 섞여야만 전기가 통하는 접착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용기에 금속 분말과 고분자를 혼합하게 되면 이런 마치 치약과 같은 이런 페이스트 상태의 성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되게 끈적하고요. 물론 이제 고객사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건 얼마든지 점도를 조절해서 다양하게 제품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분말과 고분자 수지는 총 2단계에 걸쳐 배합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합하지 않으면 밀도가 높은 금속 분말이 가라앉아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배합 기술이 필요하다. 배합이 완료된 제품은 고객사에 그대로 납품되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가공을 거치기도 한다. 필름 상태를 원하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름화 작업을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얇고 가벼운 전자제품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접착제 필름도 가능한 한 얇게 제작한다. 플라스틱 필름 위에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진 접착제를 올린 뒤 기계로 누르게 되면 얇게 펴지게 되는데 원하는 두께로 형태가 완성되면 건조 오븐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투명한 필름 형태의 접착제가 완성되어 고객사에 전달된다. 보시다시피 아주 얇은 막을 형성한 저희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4K급 이상의 디스플레이 회로와 부품 연결에 쓰이고 꿈의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마이크로 LED TV 공정에서 수천만 개의 초미세 LED 칩들을 일괄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는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기업은 최근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 소재를 이용해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웨어러블 등과 같은 디바이스의 적용을 위해서 S전자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분야의 적용을 위해서는 L디스플레이나 S디스플레이 같은 회사 그리고 자동차의 전자회로나 부품을 연결하는 부분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 회사와 함께 협업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의 탄생. 이러한 첨단 소재는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기업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이 되기도 한다. 제품 테스트를 하는 실험실. 접착제의 전기 흐름을 측정 중이다. 전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낮아야 하는데 실험 결과 매우 낮은 저항값이 나왔다. 저항값이 0.07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낮은 저항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접착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선도주자인 일본 업체의 제품을 가져다가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측정한 저항값보다 약 10배 정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산화를 넘어 기존에 수입했던 일본의 소재보다 더 월등한 소재의 탄생에 전자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뛰어난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1997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일본 과학기술청의 금속 재료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기와 대일무역 적자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재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시간. 그 후 국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에 근무하며 미래 IT 산업에 필요한 소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오랜 연구 끝에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네, 5년 동안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극미세 자성 원료를 개발하였고 이 원료를 이용하여 5년 뒤에 세계 최고 성능의 전자기 노이즈 억제 필름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당시 개발한 소재들의 우수성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각종 전자제품에 활용되면서 큰 성과를 얻었다. 더불어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미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2014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는 미래의 신소재들을 조사하는 중에 향후 전자 제품에서 미세한 선폭의 회로와 부품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도성 접착 소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창업을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회사를 구성하는 첫 단추이자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재 채용부터가 힘들었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채용 사이트만 주목을 받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누가 스타트업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주목하겠습니까? 채용 사이트에 회사의 현황과 직원 수, 자본금, 매출액 이런 사항들을 입력해야 하는데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전 근무하던 기업에서 연구원을 뽑을 때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참 우울했습니다. 어려웠던 상황을 이겨낸 계기는 무심코 넣은 채용 공고 속 문구였다. 대한민국의 전자소재 산업이 선진국의 소재를 추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당신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연구를 하겠는가? 업계 연구원들을 자극하고자 했던 채용 공고. 그러자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 몇몇 연구원이 회사에 지원서를 냈고 진솔하고 참신한 답변과 함께 창업한 지 3개월 만에 소중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현실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3명의 연구원들을 채용하여 회사를 시작하였는데 개발 자금이 1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창업 시에 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보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었는데 10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서 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전문 경영인이 투자를 그만 중단하겠다고 사람을 시켜 통보해 왔습니다. 그때 참 막막했었습니다. 3명의 연구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휩싸여 있던 그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 때마침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개발 주제를 특정하지 않은 자유 공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 공고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중견 기업들이 도전할 만한 대형 국책 사업이었지만 연구자로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제안한 연구 과제가 국가 연구 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차부터는 자금 확보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저를 찾아오는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을 돕는 연구 개발 서비스도 병행하며 매출을 올리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버티며 3년 동안 계속된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지금의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소재 개발은 결코 쉬운 분야라고 할 수 없다. 연구장 중에서도 특히 소재 분야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재 개발은 특히 미래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 개발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제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개발을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소재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로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에는 정부 지원 이전에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기업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저희가 납품하게 될 그 고객사들이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티클 관리에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게 될 제품 안에도 어떤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클린룸 시설이라고 해서 파티클 관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투자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최적의 제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무엇보다 신소재인 만큼 기존의 설비로는 성능 구현이 어려워 새로운 제품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데도 오랜 시일이 걸렸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에 안정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수준 높은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품질 향상이 기여하고 있는 건 분석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테스트도 마찬가지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테스트하는 장비인가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테스트 장비들이고요. 이 장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저희 제품이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검증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제 신뢰성이라고 해서 고객사 환경에서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테스트는 발열량 테스트. ACF 같은 접착제는 열에 의해 작용하는 소재인 만큼 신뢰도 테스트에서 발열 체크는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기업이 만든 소재로 접합한 기판이 얼마나 강하게 붙었는지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접합이 된 그 시편을 이런 그 장비에 걸어서 위아래로 당기면서 과연 얼만큼 강하게 붙어 있는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 까다로운 합격 기준을 통과해야 고객사로 납품될 수 있다. 네, 저희 내부 기준이 있고 또 고객사가 요구한 또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검증을 가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kg 정도, 1kg 포스 정도의 이상으로 접합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합격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이 잘 구동되는지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지는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접합 강도를 측정을 했다 하면 이번에는 저희 제품의 아주 특장점인 그 금속 분말들이 전극 위로 자가 조립되는 형상, 이 형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펜을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 상으로 올려놓고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게 전극만 있을 때 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을 붙이고 나서 자가 조립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극 위로 솔드 미세한 금속 분말들이 올라가서 또 다른 전극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한 기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는데 다양한 기기에 들어가는 분말과 필름 제작은 물론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전투기 분야에도 진출. 신형 전투기에 도포하는 스텔스 성능 도료를 개발했다. 저희 제품이 바로 이런 초미세 피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초인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가지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분야와 TSV 플립칩 세미컨덕터 반도체 패키징 분야가 저희가 바라보고 타겟팅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그에 맞는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를 포함해 17건의 특허를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창업진흥원의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에도 선정되며 새로운 소재의 기술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고품질의 ACF 소재는 아직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개발 기술은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대일 무역 적자 개선이라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관련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선도와 시장 선도라는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5G 및 IoT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하드웨어적인 근간 소재 기술로서 인류 미래 생활의 변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존 국내 소재 산업의 한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하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혁신 소재 기술을 일구고 있는 기술의 신. 앞으로도 대한민국 소재 산업을 견인할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